지금 이렇게 요정기처럼 이렇게 귀가 들리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특히 골반에는 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위험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콜라겐 유도 시술이 그래도 안정성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닌데 침샘 보톡스 놔달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만약에 우리 딸이 해달라고 그러면 원장님 요즘에 SNS 보면은 새로운 시술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막 귀에도 필러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요정기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봤어요, 저도.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장님은 안전성을 항상 추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귀 필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요정기처럼 이렇게 귀가 들리면 사실은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들린 귀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해 주고 싶지는 않고 혹시 이게 잠깐의 유행하다가 또 언젠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필러라는 거는 녹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가만히 놔뒀을 때는 또 꽤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나 주위 사람이 추천해서 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원장님한테 귀 필러 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얼굴을 작게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얼굴을 작게 하는데 귀를 건드려서 얼굴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면 우선 다이어트부터 해서 아니면 다른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고 설득할 것 같아요. 만약에 따님이 한다고 하면 무조건 말린다? 야식부터 끊어봐라. 야식부터 끊어봐라. 그놈의 배달 음식부터 좀 끊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귀에...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실장님들은 원장님이 안 해주면 딴 데 가서 하는데 원장님이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더 의사기 때문에 정말 본인한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부작용 때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귀 쪽은 그렇게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들이 별로 없어요. 좀 피도 날 수도 있고 멍이 들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일시적인 것들이라서 그렇게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높은 부위는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핫한 거 있거든요. 골반 필러? 골반 필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가슴 못지않게 엉덩이에 볼륨을 많이 원하는 거 그게 사실 젊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물질이 들어가는 필러 시술은 특히 골반에는 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양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비용도 높아진 것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정말로 많은 볼륨이 원한다면 지방이식을 보내주고 싶고요. 많은 양을 원하지는 않는데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필러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높을 수는 있지만 콜라겐 유도 시술이 그래도 안정성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러는 좀 말랑말랑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골반 필러를 하면은 골반 부분은 좀 딱딱해야 되는데 뭐 꿀렁꿀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이거 질문이 잘못됐어요. 필러는 좀 말랑말랑한데 네. 엉덩이도 말랑말랑한 촉감이 좀 좋아요. 촉감 때문이라면 필러가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볼륨을 얻기려면 진짜 200cc, 막 300cc 이런 식으로 많이 양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쓰려면 사실은 품질이 안정된 좋은 제품을 쓸 수가 없고 저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필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오래됐을 때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지는 100% 장담하기는 어렵거든요.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필러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SNS 보면 목선이 예쁘게 어깨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승모근 보톡스와 컨비네이션해서 이 어깨 부위에다 필러를 시술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상을 비정상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 딸이 해달라고 그러면 어깨 필러 같은 특수한 필러들은 정말 한번 고민해 봐라고 설득하고 싶어요. 안전성 때문에? 안전성 때문도 있지만 정상적인 본질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비정상적인 걸 통해서 일시적인 착시 효과 때문에 그런 걸 얻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목선이 예쁘지가 않다면 그런 목선을 예쁘게 하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권해줄 수 있는 거지 어깨에다 필러를 맞아서 어깨선을 예쁘게 한다고? 이거는 사실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장님은 확실히 좀 자연스러운 그런 걸 추구하시긴 하는구나. 좀 더 인위적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제 딸이 어깨 필러를 놔달라고 한다면 만약에 10이라는 용량을 써야지 효과가 있다면 한 6만 해보자. 6만 해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맞아 아빠가 살을 더 해줄게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오래가거나 반영구적인 제품도 있을 수 있는데 오래가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에 안 들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녹일 수 있는 필러로 해보자, 그렇게 설득하고 싶어요. 녹일 수 없는 필러도 있구나. 가끔 있어. 반영구 필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음. 영구적인 걸 처음부터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필러를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녹일 수 없다는 것도 그 단점이고, 하나는 가격들이 어쩔 수 없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어깨 필러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녹일 수 있는 필러, 왜냐면 그게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대신 유지기간이 짧지만 또 장점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면 녹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을 것 같아요. 요즘에 입꼬리 보톡스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만들어주는. 그거는 괜찮나요?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상대적으로 입꼬리를 올라가게끔 하는 것,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오케이예요. 하지만 잘못 맞았을 때 입꼬리가 비대칭이 생긴다든지 자연스럽지 못한 표정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보톡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한번 맞고 싶다면, 보톡스의 장점이자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꼭 맞고 싶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한 번은 놔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대칭이 왜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겉에, 우리 얼굴은 양쪽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네. 입꼬리를 정말 자로재서 오른쪽 왼쪽을 똑같은 위치에다 놨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근육들이 그 자리에 정확히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입꼬리 보톡스 같은 경우는 비대칭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비대칭이 좀 티가 잘 날 수밖에 없는 부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요즘에 되게 다양한 시술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진짜 이해가 좀 안 간다, 이런 시술이 있을까요? 좀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병원에 오셔서 침샘 보톡스 놔달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사실 딱 만져봐요. 침샘 한번 만져봅시다 라고 했을 때, 침샘이 그렇게 보톡스를 맞을 정도로 큰 사람들, 글쎄요, 제 경험을 따지면 10명에 1명이나 2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침샘 보톡스 자체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맞아도 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침샘 보톡스를 맞으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는 양악수술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얼굴 작아진 수술, 예뻐진 수술, 그렇게 무작정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최근에는 앞팀, 뒤팀, 밑팀 해가지고 팀 3종 세트, 무조건 눈이 커지면 예뻐질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 없이 수술했다가 흉터들 때문에 정말 고심하고 그걸 다시 복원하는 수술까지 받는 분들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들은 다시 원상복구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잘 꼼꼼하게 상담하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지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유행하는 시술들은 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리프팅 레이저나 보톡스도 사실은 30년, 40년 전만 해도 없었잖아요.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걸치면서 제품에 대한 안정성이나 부작용 같은 것들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고객한테 필요하다면 당연히 적용시키지만, 새로운 시술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콜라겐 단 하나만 시술하는 것도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콜라겐이 주는 효과가 너무 화려하거나 드라마틱하거나 확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또는 장기적인 효과를,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아이템을 택한 게 바로 콜라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술들을 좀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시술 내용이 이전부터 내가 원했던 내용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우연찮게 얻은 정보 때문에 관심을 얻게 됐는지 구분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했던 거라면 이번 기회에 이런 시술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남들이 유행한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보라고 하고 싶고요. 혹시나 결과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해서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보다는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 이것도 따져봐야겠고, 혹시나 처음 하는 시술이고 일상적으로 많이 권장하지 않는 시술이라면 10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6, 4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나눠서 경과를 보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요즘 유행한다는 시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남의 시선보다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나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